닷새째 이어진 산청 산불. 진화율은 크게 올랐지만 완전 진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대 잔불과 강풍도 걱정입니다. 산불이 하동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피해를 낳았습니다. 수령 900년 은행나무가 불탔고 강민첨 장군의 영정을 모신 두방제 관리동도 전소됐습니다. 정부는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미 축구장 2200배 면적인 157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강풍, 낮은 습도, 험한 지형 등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수일째 맹위를 떨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들은 모두 실화로 추정됩니다. 실수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고의 방화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불 진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진화 헬기 확보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담수량 5,000리터 이상의 초대형 진화 헬기와 대형 수송기 도입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헬기 운영 예산도 감소했는데 올해 산림청의 산림 헬기 운영 예산은 약 930억 원으로 지난해 1,100억 원 대비 16.5% 깎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진화율이 빠르게 오르고는 있지만 고지대에 남은 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여전히 긴장의 연속입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산청과 하동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이 점차 진화되고 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된 불은 50km 이상 떨어진 하동 옥종면까지 번졌지만 현재는 산 능선을 따라 희미한 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9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불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때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불이 번지기도 했는데 잔여 산불 대부분이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인력 투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낙 산세도 험하고 또 낙엽층이 깊어가지고 산불 진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결국 산불은 사람이 올라가서 끄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특히나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임도와 같은 길이 필요한데 저 지역에서는 임도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500여 헥타르로 55km의 화선 중 꺼야 할 불의 길이는 5.5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인력 1,900여 명과 헬기 32대 투입과 함께 진화제 살포로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후부터 시작된 초속 7에서 15m 정도의 강풍이 진화의 변수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산불 확산 속도가 몇십 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 헬기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풍속 15m/s 이상이 되면 헬기 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주민 대피와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산청과 하동 지역 주민 1,200여 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주택과 사찰 등 60여 곳의 건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장기화되며 진화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산림당국은 신속한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에서 번진 불로 하동 옥중면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령 900년의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고려장군 강민첨의 영정이 있는 두방제 관리동도 불에 탔습니다. 정부는 하동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기념물이자 높이 27m, 둘레 9.3m의 위용을 자랑하는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수령만 900년에 달하는 하동의 역사가 지난 22일 새까맣게 탔습니다.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옥종면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본 겁니다. 고려 장군인 강민첨의 영정이 모셔진 문화유산 자료 두방제도 관리동 두 채가 전소됐습니다. 건물 사이로는 불에 탄 트럭이 방치돼 있고 뒤편으로는 검게 그을린 나무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재산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불이 심하게 번진 일부 구역은 안전 우려로 길목이 통제돼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고 바람이 해독적으로 계속 부니까는 택시가 나오는 게 몇 년가 있어가지고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바로 무슨 기준 무슨 있다고 그래가지고. 봄나무를 사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이던 공설시장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사라져 상인들의 근심을 키웠습니다.
평소 같은 장날에는 그래도 봄철 나물이나 이런 걸 펴가지고 시장에 좀 많이 오고 하시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그 할머니들이나 노인들도 그리 시장에 오지를 못해요. 25일 오후 3시 기준 하동의 잔여 화선은 총 4km로 산청보다 깁니다. 지난 23일 100명에 불과하던 하동의 대피 주민은 25일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위태마을과 청계사, 덕원사, 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역을 나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하동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산불.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21일 시작돼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산청 하동 산불. 지난 10년간 경남에서 일어난 산불로 입은 산림 피해의 70%에 달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산청 하동 산불이 이 같은 대형 산불이 된 것은 강풍과 낮은 습도, 험한 산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축구장 면적 2,200배가 넘는 산림 1,572헥타르를 태우고 있는 산청 하동 산불. 헬기와 장비 수백여 대, 인력 수천여 명이 동원됐는데도 쉬이 불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반복되는 강한 바람과 높은 산세, 건조한 날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은 수일째 진화율이 오르락내리락 해왔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 시작된 산청 하동 산불은 이틀 차인 22일 오전 70%까지 진화율이 올랐지만 이날 바람이 거세게 불며 번진 불로 저녁에는 25%까지 진화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흘 차인 23일 저녁 진화율은 다시 70%로 올랐지만 나흘 차인 24일 65%로 내려가는 등 산불 진화율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했습니다. 닷새째인 25일 오후 3시 현재 진화율은 90%인 상황. 이처럼 진화율이 오락가락하고 쉬이 불이 잡히지 않는 건 현장의 강풍과 높은 산세, 그리고 낮은 습도 때문입니다. 우선 강풍, 우리나라는 봄철이면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 머물면서 편서풍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일간 산청 하동 지역에서는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이 같은 바람 변화에 따라 산불이 번지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바람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람이 없을 때 30도 경사에서 산불은 시간당 0.57m의 느린 속도로 확산됐지만 바람이 초속 6m로 불면 확산 속도는 26배 빨라진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산불이 난 지대가 고지대이고 산세가 험한 점도 불이 쉬이 잡히지 않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불이 번지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습도는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인데 공기 중 시료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낙엽의 수분 함유량도 10% 정도 낮아집니다.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인 낙엽에 비해 불이 2배 더 빨리 번지고 발화율은 무려 25배나 높아집니다. 산청 하동군에서는 산불 기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건조한 날씨였던 터라 산불 확산이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편서풍에 따른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는 우리나라 봄철의 계절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산불을 비롯해 산불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던 사례 6번 모두는 3, 4월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어난 산림 피해의 약 70%에 달하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산청 하동 산불. 봄철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 산불 민가 확산 방지와 안전한 대피를 위해 통합지휘본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산청군 양수발전소 홍보관에 있던 본부는 산청군 시천면 산청곡감유통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산림청은 본부 이전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5일 진주 수곡면 자메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후 4시 29분쯤 산 중턱에서 일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정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 차량, 진화 대원 등을 투입해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산청 하동 지역 산불 현장과 직선거리로 3-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산불 2단계까지 올라갔던 김해 산불은 발생 나흘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과 의성 울주 등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모두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산림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실수였다 할지라도 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일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산불들. 산불 영향구역이 1,500헥타르를 넘긴 산청하동 산불은 물론 10,000헥타르를 훌쩍 넘긴 경북 의성 산불까지. 영남권 지역 산불의 공통점은 모두 실화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는 것. 의성 산불의 경우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림당국은 50대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라이터 등을 발견했고 또 해당 성묘객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의성군 특사경은 진화 이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주 산불 역시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특사경은 산불 발생 이후 60대 실화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해당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흘 만에 주불이 잡힌 김해 산불 역시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23일 함양에서 난 산불도 60대 농민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튄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이 역시 위험에 낀 마찬가지.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입산 시 화기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등 산불 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였다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은 최근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고의로 방화한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강해집니다. 산림보호구역 방화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에서 15년 징역형이, 또 본인 소유의 산림이라 할지라도 방화자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경우 예초기 스파크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됐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한 뒤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인솔공무원 등 사망자들에 대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이번 산청 하동 산불엔 30대 이상의 헬기와 산불 진화를 위한 여러 장비들이 투입됐습니다.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과정, 그리고 헬기 운용이 필수적이지만 확보엔 여러 제약 사항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산청 하동 산불 현장 속으로 헬기 한 대가 기동합니다. 화재 구역에 다다르자 붉은 가루를 뿜어냅니다. 리타던트라 불리는 산불 지연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영상 속 헬기는 산림청의 핵심 공중 진화 전력 가운데 주력 기종인 KA-32, 산불 진화와 산악인 구조 등 다목적 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 이 중 해당 기종은 29대지만 8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교체를 진행하지 못해 지난해부턴 진화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과 하동, 의성, 울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지자 대형 소방 헬기 등 선진 장비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된 군 소속 등 헬기들이 의성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장에선 거의 다 잡아가는 불길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 산불 진화 헬기 50대에서 58대로 확대하는 등 공중 진화 자원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33억 원 수준에 그쳤던 지상 진화 장비 예산도 올해 127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병해충 방지 체계 구축, 산림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어 당장 빠른 장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한 관련 예산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산림청의 산림 헬기 도입 운영비는 약 93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1,100억 원에서 16.5% 감소한 수준. 결국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임차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업체가 한정적이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형 산불의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화 헬기. 담수량 5,000리터 이상의 초대형 진화 헬기와 대형 수송기 도입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인해 진화 장비 도입 확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산불 진화 중인 산청 하동 지역에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기훈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마스크와 식료품 등 구호 물품 2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구호 물품 지원 외에도 화재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오르고 함양 운영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행안부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상황을 고려해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오르고 함양에 포함된 15개 산 전 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며 모바일 앱 인증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제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도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화목 농가와 산림 사업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와 벌칙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제선충병 신규 재발생 원인 74%가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대부분이 화목용 소나무 무단 이동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양군이 식물보호제 생산기업 아그리젠토 주식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그리젠토는 함양군 안희 제2농공단지 13,285제곱미터 부지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체는 앞으로 친환경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미국에서 향년 86세 일기로 25일 별세했습니다. 합천 출신으로 재미사업가였던 김 전 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관선 경남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민선 시절 3선에 당선되며 10년 가까이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비례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동에 관련된 날씨 정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요즘인데요.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수요일 오후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사천과 남해는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5도, 하동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산청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주말까지 다소 추운 날씨가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